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민법 및 안녕하세요. 민사특별법 중에 민사특별법 1장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할게. 마이크 좀 끄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서 민사특별법 1장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사특별법 1장 주택임대차 보호법 챕터 1 서설 01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02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03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되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04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05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06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미등기 건물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에만 해당되고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해당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대항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미등기 건물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거, 미등기 건물 되는 거는 지난번 봤지 임대차에 관련된 것들, 그것도 똑같이 미등기 건물도 적용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7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08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는 명의신탁자와 체결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09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로 볼 수 있고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첨부된 등기 필정보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10.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1.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건축물 대장의 주택으로 돼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돼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네, 27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 기역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해설.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니은.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해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귿.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해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리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설.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는 명의신탁자와 체결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은 거는 일시사용만 빼고는 나머지 건 다 돼요. 그러니까 뭐 미등기인 경우, 그 다음에 용도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간혹 가다 보면은 신탁사한테 소유권을 넘어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가능하다. 그게 리을에 관한 거는 신탁사, 소유인, 주택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됩니다. 1번. 기역, 디귿. 2번. 니은, 리을. 3번. 기역, 디귿, 리을. 4번. 니은, 디귿, 리을.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챕터 2.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및 최우선 변제권. 01. 대항요건은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적 기능을 한다. 02.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번. 이거 지문 가끔씩 나오는 겁니다.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혹 가다가 가족이 들어왔다가 본인이 뭐 출장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주거지를 변경하는 경우 있어요. 그때 배우자나 자녀가 남아있으면 그것도 대항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03.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 절차의 배당 요구에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쵸. 주민등록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빠져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경매 절차의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04.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05.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동, 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06.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원뿐만 아니라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세대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각 세대마다 소유자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다가구용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원만 기재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07.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및 최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08.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09.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의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당해 목적물의 경매 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임차주택의 매수인, 경락인에 대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거 경매 들어갔을 때 해당하는 얘기들이에요. 9번, 10번들은 다. 즉 보증금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매수인, 경락인한테 넘겨야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소액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한테 그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법원에서 경락대금에서 해당 부분을 갖다가 소액보증금을 임차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매수인한테, 즉 경락인한테 소액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8은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의 기출문제.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매돼가지고 소유권 넘어간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경락대금에서 처리가 돼야지 임대인에 대해서 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뭐 이렇게 해설은 장황하게 써놨는데 그냥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존속기가 2년이에요. 상가는 1년이고요. 이런 네.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1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12.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13.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14. 자기 명의의 주택을 명도하면서 동시에 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대항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가족끼리 같이 있다가 본인이 주민등록을 다시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명도하고 있다가 그 전 임대인, 그쵸? 전 임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전 소유자죠. 그 사람이 다시 임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집을.
그때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된 다음 날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주민등록이 계속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소유권 넘어간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 주택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 16. 을은 갑 소유의 X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대차가 끝나야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보증금 안 줬을 때 나는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신청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 주민등록을 계속 그곳에 계속 존치시킬 수 없거든요. 주민등록 옮겨야 되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그 대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은 존치돼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17.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이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18.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는 지역마다 틀린데 그럴 경우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그 법률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확정일자 없이 그냥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으면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31회 네.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주택임차인 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해설.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함. 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해설. 대판 전합체 2013 1.17 20114953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해설.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으로부터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양수한 병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여전히 을에 대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그렇죠. 여기서 다른 것들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5번 같은 경우 채권담보로 명의가 병에게 양도된 경우 이럴 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병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갑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만 생각을 특별히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챕터 네. 3.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0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02.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03.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04.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05.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여기서 5번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실행이 된 건데 그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 이행이 아니에요. 먼저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말소가 생기는 겁니다. 가끔씩 동시 이행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에. 그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먼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06.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9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네. 기출문제. 을갑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1번 1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 을만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번.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을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다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되실 네. 겁니다. 예. 챕터 4. 존속기간 0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02.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03.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04.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05.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쵸. 5번 같은 경우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즉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들어줘야 됩니다. 06.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시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07.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주에게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08.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09.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거 1회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편법으로 양수인, 그러니까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